안녕하세요. 리논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청약통장 있는데 해지할까 봐. 저는 그래서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좋은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이 가장 좋으니까요. 결국 부동산을 어떤 번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분양을 받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가격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부동산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사이클에 따라 상승과 하강이 반복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시점에 분양권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일반 분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갭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 또는 실거주를 한다고 할 때 내가 투여하는 금액 대비 많이 오르는 게 가장 좋은 투자겠죠. 그럼 일단 갭 투자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매매 대비 전세가가 서울 및 경기도는 60%, 지방은 70%에서 8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 부동산 투자가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대형 평수로 이사를 해서 두 채를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갭 투자였던 거죠. 전세가가 81.8%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전세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투자금을 적게 넣고 시간으로 그걸 채우는 거죠. 투자자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라고 한다면 언제 입주를 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입주까지 잘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 청약이나 분양권이 리스크도 가장 적고 투자하는 금액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으로 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것도 분양권이고요. 청약이나 분양권은 처음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대출을 일으키고 2년이나 3년이 지난 뒤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2년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고 실거주나 전세를 한 바퀴만 돌리면 4년에서 6년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약재는 소멸되어 지금이 가장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 분양권을 매수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인구수를 눈여겨봅니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이기 때문이죠.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저는 아실 어플 및 홈페이지가 가장 보기 편하더라고요. 아실 사이트에서 인구 변화를 확인합니다. 인구 변화를 누르면 각 지역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인구가 증가해야 안전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 지역에서 인구가 1년 전 대비 10,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원 팔달구,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파주시, 화성시, 양주시입니다. 위에 6군데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 많아지고 있는다든지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든지 하는 호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급 물량을 확인합니다. 아실 사이트에 공급 물량 화면을 클릭하고 내가 눈여겨봤던 지역을 선택하고 체크하면 입주 물량이 그래프로 나오고 그 밑에는 공급 위치 및 세대수가 나옵니다. 거기다 적정 수요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급 물량이 적은지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적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물량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나의 자금 사정 및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하는 아파트를 공급 물량 화면에 확인해 놓습니다. 입주 시기 및 세대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 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분양 물량을 확인합니다. 공급이 많아도 소화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간다면 현재의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의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미분양 물량의 경우 점점 많아지다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지점은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구수 변화, 공급 물량, 미분양 물량 등을 확인해서 어디 지역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대략적인 생각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실 사이트에서 너무나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비교를 누르고 지역을 누르게 되면 분양 아파트들이 지도 및 목록에 표시가 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분양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와 평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다시 클릭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청약이나 분양권을 매수할 때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면 조금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집을 한 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하나씩 확인해보고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분양권 투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인의 추천이나 유튜브의 소개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기준을 만들고 하나씩 조사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한다면 분양권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지금 분양권 투자가 최적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해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어떤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행동은 조사하고 알아보고 임장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공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